상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버리지 ETF 때문에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재산을 잃고 지금 거의 한 60조 이상이 날아간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ETF 레버리지가 시된 게 5월 27일이었습니다. 아마 후보님이 총리 시절인데 이게 너무 좀 성급하지 않았을까? 최근의 변동성 문제는 국제적인 요인도 상당히 있는 것이어서 저희로서는 매우 걱정이 많고 이 ETF를 새로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있었는데 저는 실제 여러 가지 상황이 합쳐서 지금 변동성 요인이 커지고 걱정이 있고 피해가 있어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31일부터 아마 지금을 3천만 원 올리고 뭐 29자로 제한하고 신규 단일 종목 ETF는 통제한다 그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투기장 만든 본인이 여기 있었네요. 이런 것도 있고 정청래 후보가 질문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고 오도록 하시죠. 레버리지 ETF가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정부가 대책 개입을 하고 거래 중단을 하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안을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주세요. 애초에부터 레버리지 ETF 출시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김민석 후보가 총리 시절에 이것을 입법 예고하고 4월에 총리 주관 국무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감원장께서는 들어 누워서라도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할 것 같고요. 레버리지 ETF가 근데 이게 정말 전 잘 파고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김민석 후보가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지는 이유는 당과 청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지금 보안수사권에 뭐가 중요하냐, 민생이 중요하지, 계속 이러한 의견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제가 뒤에 가서도 설명하겠지만 레버리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상당히 커요. 근데 가장 큰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도 그 레버리지 상품 자체보다는 계속 외부 요인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이 떨어진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외인, 그리고 뭐 외부 요인 여러 가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중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 상품이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전혀 사죄의 마음이 없다라는 게 이번 토론회에서 비춰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토론회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은 뭐냐? 김민석 후보는 어떠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단 한 번도 잘못한 점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과 2002년에 있었을 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제가요, 사실은요, 이회창 후보가 되는 걸 내가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를 희생해서 정몽준 후보로 넘어갔고,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아, 결국에 단일화됐죠. 그게 전부 다 제 덕분입니다. 아니, 저는 희생한 줄 알았어. 희생한 줄, 진짜 구국의 결단을 한 줄 알았어요. 진짜 그거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김민석 후보의 화법 자체가 진짜 초반에 만나서 여러 번 얘기 나눌 때는 상당히 점잖고 정말 일 잘하는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오랫동안 김민석 후보의 화법과 그리고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강주를 가는 노사모 출신 부산 경남 당원들 정청래 지원에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정청래 후보께서 노사모 분들에게 부탁을 하셨죠. 부울경에 있는 분들, 충청도에 있는 분들, 지금 강주 전남에 있는 노사모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저를 조금 도와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노사모 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지금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게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지금 정청래 후보 조직적으로 정청래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 한민수, 최민희, 그리고 이성윤 지금 개파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주장을 계속해요. 근데 제가요, 실제로 전당대회 지금 다 다니고 있잖아요. 전당대회 딱 가잖아요. 초선 의원들, 국회의원들
김민석 지지자들 쪽에 쭉 줄 서 있어요. 그리고 정치 지망생들, 평론가들, 유튜브들 김민석 정승, 김민석 대감집에 진짜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알아요? 황정아 의원, 대전 국회의원이죠. 저 황정아 의원한테 명함 교환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 황정아 의원은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 그냥 응원하러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계속 그 김민석 후보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명함 교환 안 했어요. 지금 정말로 특히 초선 의원들이 김영만 의원 그리고 전은수 의원, 뭐 황정아 의원 등등 이분들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김민석 후보 뒤에 서 있다. 그리고 대전에서 실제로 사시는 분이 당원 생활을 오래 하셨대요. 근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 당원 분이. 그래서 지호 기자님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할 말 있으세요? 지금 김민석 후보 쪽에 있는 지금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저 친구들 오랫동안 당원 생활했던 친구들입니다. 어떤 지역 위원장이고요. 어떤 청년 위원장이에요. 지금 이 친구들 전부 다 김민석 쪽에 서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분에게 설명드린 것이 아니라 대전 분인데 대전 분이 저한테 와서 이거를 설명해 줘요. 그리고 공주에서 제가 발견했죠. 저 이분 뉴스가. 버스가 한 15대 왔어요. 가봤더니 김민석 1호차, 김민석 2호차, 김민석 3호차, 송사모, 송영길 버스. 버스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버스가. 그 버스를 딱 내려가서 봤더니 경기 써져 있네. 충청도 분이 아니셔. 경기도에서 오시고 막 여러 곳으로 왔어. 그리고 이제 대호가 강북이잖아요. 강북을이잖아요. 한민수 의원님 지역구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전에서 이제 같이 막 방송하고 있는데 대호가 화들짝 이렇게 놀라는 거야. 화들짝 왜 놀랐냐면 아니 여러분들 강북에서 이제 선거 도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 전문가처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율동하고 노래 같이 부르고 이렇게 팀 같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강북 분들인데 그러면 강북 분들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느냐? 상식적으로 본인의 지역구인 한민수 의원을 도와줘야 이게 상식인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내 지역구인 한민수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 송영길 후보 뒤에 있더라고. 송영길 후보. 강북 거기 팀이 송영길 후보한테 붙었어요. 이거 도대체 뭔가 제 물음표가 계속 뜨더라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로 조직이 붙은 것은 김민석 후보 쪽입니다. 김민석 후보 쪽. 김민석 후보 쪽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박용진 전 의원 뭐 등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해석은 안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청자분들이 워낙 스마트하셔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다 알 겁니다. 본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한테는 김민석 후보가 뭐라고 하느냐? 정청래 너가 조직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지금 뭐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 노무현 노사모 분들이 지금 조직적으로 정청래를 도와준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조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가보면 노사모 분들은 개인적으로 있으세요. 아니면 노사모끼리 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아봤자 4분 5분 같이 다녀. 근데 저게 김민석 후보 쪽, 송영길 후보 쪽은 어떻냐면요, 여러분들 출퇴근 시간이 같아요. 이렇게 딱 보고 있잖아요. 그 노사모 분들은 집으로 퇴근할 때 이제 응원할 거 다 응원하고 퇴근하고 출퇴근할 때 개인적으로 다 흩어지세요. 오와 열을 맞춰서 착착착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노사모 분들은 진짜 개인적인 감정이 우러 나와서 자발적인 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인 정청래가 김민석 앞서가고 있다. 이 내용은 끝마쳐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요즘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왜 그러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또 떨어졌습니다. 가장 크게 제가 문제로 여기는 것은 뭐냐? 단순히 떨어졌다가 아니에요. 우하향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뭐처럼 대한민국 코스피처럼
지금 현재 미디어 토마토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 긍정적인 평가가 47.7%, 부정이 48.5%로 부정이 약 1% 가량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20대 30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약 30%대다. 부정 평가도 60%다. 여기서 가장 놀랄 것은 뭐냐? 20대 지지율이 약 18%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이드카가 떴다라는 거예요. 하락 사이드카. 더 이상 20대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매도 사이드카가 떴어요. 18%입니다. 이거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도층도 지금 긍정 42%, 부정 49%로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또 뭐가 있느냐? 당연히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지난주 대비해 지지율이 5%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왜 지지율이 떨어졌을까? 제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뉴스 내용을 종합해 봤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사실 분당 아파트 관련돼서 근저당 매매에 수많은 진보 유튜버 분들은 사실 커버하기가 바쁘죠. 이게 합법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비판하진 않겠고 그리고 옹호하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올바른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 가지고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우선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근저당 매매, 집값이 27억이었습니다. 근데 정부의 기조는 뭐였냐면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정부의 기조였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27억 아파트 내놨는데 이게 안 팔려. 그러면 정부 기조와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7억이 아니라 25억, 23억 아파트 가격을 내렸어야지 맞아요. 그래야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이 아마 저희 뭐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보다도 중도 진보, 중도 보수 분들이 많이 떠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왜냐하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이런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고관여층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파트 근저당 잡아서 매매한 것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행위가 상당히 지지율을 떨어뜨렸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 지금 보유세를 강화해 가지고 약 40억 정도 되는 주택은 보유세를 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 그동안 정부에서 계속 1인 1주택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들 집을 팔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 보유세 강화 약 40억 정도 되는 고급 아파트, 물론 강지호는 10억짜리 아파트도 없어요. 10억이 뭐야? 3억짜리 집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유세를 강화한다라고 하는데, 특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이 부동산에 상당히 민감하고, 요즘에 서울 집값이 10억 이상 안 넘는 집이 거의 없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조를 계속 바꾸다 보니 여기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좀 많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 부실했다, 지금 부정선거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잠실 집회에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뭐냐,
단순히 거기에 나오는 친구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친구들이 구구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주변에 인간관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제 주변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친구들도 있고 보수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친구들 저 상당히 많이 사귀고 있는데요. 윤석열 내란에 대해 가지고 찬성했던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반대하고 윤석열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부실선거인데 부정선거라고 지금 애들 친구들이 생각을 하죠. 구구인 애들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구구는 아니야. 그리고 정책 그렇게 크게 관심도 없어. 근데 그 친구들의 인식 속에 부실선거가 크게 있어요. 이번 정부 잘못했다라는 게 매우 크게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 연임 지금 조정식 국회의장이 넌지시 흘렸잖아요. 연임과 관련해 가지고 연임이 절대 안 되는 것인데 수기하면 그리고 국민들을 선택하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생각보다 고관여층이 아닌 친구들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연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브릿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방선거 부정선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이재명이 연임을 한다고? 이게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선거 안 한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연임 이야기도 저는 조정신 국회의장 사퇴할 정도의 망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 연임한다고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연임을 마음을 먹고 그리고 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 연임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그 누구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추진하다가 탄핵당합니다. 아니 탄핵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임을 추진하면. 그런데 이 브릿지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선거 했고 그 다음에 연임한다고 하네? 연임한다고 하면 뭐야? 독재야? 지금 이게 연결이 됐다는, 젊은 친구들한테 이게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물론 갤럽이라든지 이런 여기는 조사했을 때 계속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20대 지지율이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약 30%대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뉴스토마토가 약 원래 50% 정도 유지하다가 18%가 떨어져 가지고 30%로 왔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토마토에서 약 18%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러한 연결 관계도 분명히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두 개가 있죠. 야,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일관적이지가 않네. 그리고 왜 사람들의 세금을 많이 띄어가 라는 그러한 인식. 그리고 왜 본인은 아파트를 싸게 안 팔아라는 인식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연임에 대한 불안감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잘 나갔으면 그래도 버틸만 해요. 그래도 버틸만 한데 어떻습니까? ETF 레버리지로 인해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지금 힘겨워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손실이 약 56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파산 직전이라는 거예요. 파산 직전이죠, 초년생들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지금 지지할 그런 게 많이 없다. 유일하게 김민석 후보 측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였죠. 민생해야지 왜 검찰 보안수사권 이야기하냐. 이거 민생이나 열심히 해라. 이거 다 완수된 거 아니냐. 사실상 친구들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이런 관심 없어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검찰 개혁은요, 누가 관심이 있냐면 정치적인 고관여층이 관심이 많은 거지 중도층들은 진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중도층한테 물어보면 보안수사권 필요하니 필요하지 않니라고 물어보잖아요. 보안수사권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몰라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보안수사권, 여러분들 보안이 뭡니까? 보안은 긍정적인 거잖아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니 안 하니 하면 보완하는 거는 좋고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뭔가를 검찰에서 같이 협력해서 보완해주면 좋은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니까 보안수사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심도 크게 없습니다. 굳이 물어보니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 네 가지 이유가 많을 것이다.